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우리 시장만큼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는다라고 또 안 좋은 이야기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종일 보고 있는데 참 호재에는 반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악재에는 정말 크게 반응을 하는 시장이다 보니 참가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심 악화는 코스닥 쪽에서 더욱더 심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오늘 이슈를 좀 정리해보자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인데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는 조금은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낙폭은 지금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들보인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2분기 실적도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이야기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오후 들어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는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지수는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일단 전기 전자 업종이 지금 파란불을 켜주고 있고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지금 상승 전환을 했는데 많이 빠진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특히나 시총상위주들 신라젠을 비롯해서 헬릭스미스, HLB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오늘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 호재를 반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적극 반영하면서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도 우리 시장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외국인이 다시 돌아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지금은 경계감이 조금 더 커야 될 시점이고요. 국내 경기 상황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지표들이 하나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국내 경기 상황부터 글로벌 시장 이슈, 특히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의 갈등까지 하나하나 일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영업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잠정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동기 대비 절반 아래로 떨어지며 3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조 8,700억 원보다 56.29%나 줄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날 지난 1분기 영업이익 6조 2,300억 원보다는 소폭 상승한 수치로 당초 시장 기대한 6조 원대 초반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에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며 화웨이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다음 주에 미국 협상 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해 12차 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보도하며 이번 베이징 협상에서 미중 간의 허약한 휴전이 얼마나 오래 갈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는 한일 관계 악화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일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 대사는 도쿄신문을 방문해 한국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만한 조기 해결을 바라는 의견이 많다며 한국 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중단된 한일 정상회담 재개를 목표로 일본 측이 응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쟁의조정회의를 벌였는데 최종 결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후 전국 대의원 회의를 열어 협상 결렬 내용을 설명하게 되고 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정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노조 설립 이후 61년 만에 첫 파업이 됩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2107.43포인트, 1.3포인트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보시면 2114포인트 장 초반의 분위기 어느 정도 괜찮게 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확 빠집니다. 지금 이게 중국 시장 개장 즈음해서 그때까지 좀 V자 모양으로 빠져내려갔다가 다시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기관만 삽니다. 개인도 팔고요. 외국인도 파는데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 장 초반에 상승할 때 좀 팔고 일단 담지 않습니다. 경계감이 개인들도 나오고 오늘 일부 종목에서는 개인들의 투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심이 많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하락폭이 커지면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옵니다. 1,475억 원 들어옵니다. 하지만 투신 연기금 파는데 연기금 잘 보셔야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하고 저희 방송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시황 이야기할 때 드리는 게 연기금이 그동안 순매수 기조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연기금이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는데 이 연기금이 팔기 시작한 시점이 FOMC에서 금리의 급격한 인하는 없을 것이다. 당장 다음 달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조가 확인이 된 뒤에 스탠스가 돌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도 지금 잡고 있는 종목들 지금 3개월 안쪽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종목들 잘 파악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팝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문제입니다. 지금 1%씩 빠지면서 46,000원 이탈됐고요. 7만 원 이탈됐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셀트리온은 1%씩 또 반대로 올라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LG화학부터 신한지주 중에서 일단 뭐 크게 오르는 종목, 크게 빠지는 종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신한지주와 LG화학은 소폭씩 빠지고 현대모비스, 포스코, SK텔레콤 모두 올라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 네이버, 삼성물산 올라가고요. 한 종목 빠지네요. KB금융. 지금 은행주들도 전체적으로 살짝씩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네이버가 최근 시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뭐 악재도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그냥 흘러내리는 상황이었는데 네이버가 지금 12만 원대까지 회복을 하면서 최근 조정장에서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코스닥은 상승 전환을 했고요. 상승폭을 소폭 반납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690선 위에선 움직여줍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코스닥도 좀 요란하죠. 그래프 상으로는 요란합니다. 위아래로는 큰 움직임은 없고요. 고점, 저점 대비 한 6포인트인데 687 비슷합니다. 코스피와 함께 10시 30분 정도에 저점 찍고 11시 이후부터 돌기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수급 상황 뭐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개인만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도 전주체가 팔고 외국인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이 좀 주요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가고요. 전해드린 대로 신라젠이 그동안에 우려감으로 빠지는 겁니다. 사실 신라젠은 어떠한 악재도 아직까지 뭐 나온 부분이 전혀 없고 호재도 발표된 부분이 없는데 뭐 파이프라인 문제로 비슷한 섹터에 임상이 실패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감 훼손, 그러면서 대표 주자인 신라젠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헬릭스미스 역시 상승하고 펄어비스도 올라갑니다. CJENM만 소폭 빠지고 있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메디톡스도 올라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올라가고 KMW도 올라갑니다. KMW 같은 경우에도 5G 오늘 장 초반까지 강하게 조정을 받다가 지금 다 반등에 일제히 성공을 합니다. 5G 오늘 오전과 오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고요. 슈질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와 또 다르게 움직이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기술적 반등이고요. SK머티리얼즈 1.22% 빠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 HLB, 코미팜 올라가는데 HLB 오늘 하락 추세였는데 전부 다 되돌리고 지금 상승 쪽으로 돌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의 상승폭이 오늘 좋습니다. SFA, 파라다이스 빠진데 파라다이스는 오늘 살짝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1170원으로 다시 복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봉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일 시장의 이슈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경제 보복이 대놓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측에서도 부인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이고 지금 확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쪽 지금 직격탄인 것 같은데 투심 안 좋고요. 업황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이 발표가 됐죠. 다 안 좋다는 거 알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나마 선방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스마트폰이 안 좋았고 반도체도 여전히 안 좋았고 근데 디스플레이 쪽에서 약간 일회성 이익이 좀 더 부가 가세가 됐고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듯이 일단 반도체가 돌아야 삼성전자를 얘기할 수 있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쪽으로 봤을 때 주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한 추이를 6월 달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전달 대비해서 PC용 D램
11% 하락했고요. 서버용 디램도 5% 하락, 낸드도 1%대 하락하다 보니까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작년 이맘때쯤 대비해서 디램 가격은 거의 60% 이상 하락했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24%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올래야 잘 나올 수 없다란 쪽에 반도체 메이커의 중심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수출 관련된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6월달 반도체 수출이 25% 줄었고요. 5월달에 대비해서 소폭 개선됐지만은 여전히 2009년 3월달까지의 수치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던 데이터 센터의 재고 같은 경우 여전히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 여기다가 5G 스마트폰도 수요가 제한적이다라는 관점들이고요. 반도체 수출국의 대표 주자인 중국마저 30% 하락할 정도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화웨이 제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글로벌 경기의 둔화도 같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 디램 관련된 가격의 동향들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 3분기에서 올해 나머지 하반기도 여전히 전망은 어둡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버용 디램이라든가 어떤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요들은 생각보다 부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추가 하락 가능성을 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10%대는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락률 자체는 좀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정도가 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올 수 있는 IR 관련된 쪽에 대한 내용들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밝혔듯이 감산이 이어지는 부분들 연결이 되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동참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낫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정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바 정전 사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3D 낸드는 바로 공정을 전환하면서 가동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2D 낸드 같은 경우는 라인이 노후하다 보니까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공급 쪽의 흐름으로 인해서 가격이 일단 하락폭이 많이 줄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낸드 업황이 조금 더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주된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디램이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하반기에도 보는 눈높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반도체 동향들에 대한 종목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잠정 실적 발표 나왔는데 이게 참 그래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지만 컨센 대비해서는 선방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2분기 실적 시즌도 프리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나마 실적에 대해서 눈높이가 낮다 보니까 그나마 낮다라는 쪽으로는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환차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작용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3분기는 한 7조 원대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쪽에서 2분기가 바닥이냐라는 쪽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글로벌 IT 기업이다 보니까 대외 변수에 상당히 민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3분기도 좋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장밋빛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코스피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의 상장사 기업들이 한 33% 작년 동기 대비 줄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순이익도 한 40% 줄을 걸로 보여져서 아마 3분기 연속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눈높이가 워낙 삼성전자에서도 보여줬듯이 낮은 만큼 아무래도 그에 따라서 시장의 충격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정도가 닿아야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환율 효과와 함께 실질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좀 덜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충격이 없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또 절대적인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업종별로 봤을 때 조선, 자동차, 은행, 미디어, 화장품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는 하락률이 그래도 플러스권의 어떤 개선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이익 전망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도 여전히 어떤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과 함께 4분기도 마찬가지죠.
보통 어닝 쇼크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게 4분기다 보니까 결론은 하반기도 아직 실적에 대해서 저점이다라고 논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걸 선행지표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수출 관련된 동향들이 관건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6월달 수출에서 보여준 것처럼 부진한 모습들을 얼만큼 떨쳐버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 이야기까지 간략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실적 나오는 대로 하나하나 또 여쭤보면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펠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사실 뭐 이 정도까지 빠르게 확전이 될 줄 몰랐는데 지금 국민들도 좀 깜짝 놀랐고 지금 반일 감정이 일어나고 있고 일본 쪽에서는 또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지금 무역 전쟁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일본 반도체 사태를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일본이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때렸다라는 게 김상조 이 청와대 정책실장의 얘기예요. 예. 롱리스트. 정말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8개월 동안 일본 정부는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 100여 가지 넘는 보복 리스트. 일본이 한국을 가격해서 가장 아픈 곳이 어딜까? 1번, 2번, 3번을 때렸다는 거예요. 나머지 지금 더 많은 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화이트리스트, 정말로 우방국, 이 일본의 경우에는 FTA를 체결한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물자 소재 100년 강국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에서 일본산 소재를 수입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 미국, 영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7국의 화이트 국가. 적어도 이 나라는 우방국이기 때문에 전략적 원자재 물품을 수출할 때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이제 수출해라라고 이제 허가를 내준 거예요. 편하게 하자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당장 8월부터 한국만 꼭 집어서 빼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지금 뭐 우리는 뭐 WTO에 제소한다. 뭐 그리고 이제 일부 뭐 불매 운동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기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단 뭐 전략적으로 가장 아픈 곳 반도체, 디스플레이, 한국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 1위이지만 예. 그러나 일본의 핵심 부품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은 곳을 꼭 찍은 겁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반도체 부품, 이 소재 수입이 지난해 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 소재를 들여다가 우리는 완제품을 만들고 그걸 170조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해외로 수출해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일본은 5천억 손해지만 우리는 170조 손해예요. 그걸 꺼내든 거예요. 그런데 뭐 물론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이슈 분명히 있고요. 예. 그리고 일본은 차근차근 준비해 왔어요. 일본 사람들은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자국민들은 예. 별로 이렇게 싸움에 관심이 없는데 교과서를 바꿔놨어요. 어느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는 독도를 침범한 국가가 돼버렸고 예. 후쿠시마 수산물 먹을 수 있는데도 수입을 꺼리는 국가가 돼버렸고 강제징용 판결 1965년에 이미 돈으로 다 끝난 사안을 또 끄집어내서 돈 달라고 징징대는 국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상한 프레임을 씌우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다 보니 일본 내에서 험한 감정이 더 심합니다.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 한국 내에서 있는 불매 운동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사태까지 왔는데 아마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불거진 지 7월 1일자였고요. 예. 4일자부터 이미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3가지는 일단은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네네. 90일 동안이라는 승인 기간이 있지만 차일피일 EU 저 핑계 대면서 미루면 예. 결코 수입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를 지난주까지는 모르다가 이번 주에 아차 싶어서 깨닫고 지금 대책을 세우는데 아직까지는 뭐 큰 대책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사실 국내 기업이나 경제들의 영향이
크죠. 큰 거잖아요. 이게 뭐 맞습니다. 반도체니까. 이게 일본 기업도 비슷해요. 예. 비슷한 고민을 할 거예요. 그쵸. 당연히 이제 소니나 파나소닉이 한국에 반도체를 들여다가 디스플레이를 불어다가 TV를 만들고 만드니까. 스마트폰을 예. 만들어야 되니 기업 입장에서는 소가리를 하지만 그 8개월 동안 이 아베는 그걸 다 계산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볼 손해보다 예. 한국을 가격해서 소재를 수출하지 않음으로 해서는 이득이 더 크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꼭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반도체는 뭐 일본, 뭐 미국, 마이크론도 만들 수 있고요, 대만도 만들 수 있고요, 예. 중국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가장 가격해서 심하게 아픈 데를 때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보복이면서 아베는 경제 보복이 아니다라는 논리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쵸. 그쪽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국가 간 정상 간 약속을 뒤집는 나라한테 우리가 왜 우호적으로 그걸 하냐. 해줘야 되느냐 그런 논리를 펼 겁니다. 그러니까 WTO 제소한다는 건 전 세계인의 이목이 이런 이제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외쳤던 아베가 굉장히 이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홍보하는 장은 돼요. 예. 근데 WTO는 최저 1년 6개월, 길게는 3년, 5년 갑니다. 그 승소해도 그건 강제성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게 하나만 갖고 중장기적으로 그 사이에 지금 당장 두세 달밖에 재고가 없다는데 그 위에는 어떡하느냐. 이게 왜 이 기업들도 잘못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일본에 의존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거 가져다 적기에, 쓰면 된다 뭐 이런 거죠. 적기에 굉장히 고품질에 가격도 높지 않게 익숙해 있어요. 근데 한 개 품목을 거의 90% 넘게 의존하고 있다는 건 그것도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취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변화를 했어야 했고 국내 부품 산업을 키웠어야 되는데 굉장히 돈 들고 시끄럽고 이건 안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한두 개 품목은 분명히 수입 다변화 내진 되지만 예. 이게 100여 개 소재 공정 제품에 100개 소재가 있다. 한 개가 빠지면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는 추경 예산에다 1조 원을 더 포함을 시킨다. 이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근데 당장 지금 급한 불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도 머리 아프고 김상조 정치실장도 지금 뭐 취임하자마자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지금 급한 불 뿌느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굉장히 바쁘고 지금 손발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다 힘들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내후회환인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봐야 됩니다. 이거 0%대예요. 경상수지 흑자 전환했다라고 어제 말씀은 드렸는데 상품 수지 약화 여전하고요. 그 결론은 디플레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는 또 디플레 아니다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예. 발표할 때 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0.2%포인트 낮췄어요. 낮췄죠. 그러면서 물가를 보게 되면 물가 전망도 당초 1.6에서 예. 0.9, 무려 0.7%포인트나 낮췄어요. 예. 그러면 경기가 지금 2017년 3.1%를 고점으로 지금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2.5%도 이거 가정이에요. 왜냐? 추경 이달 내로 통과가 돼서 70%는 두 달 이내 집행했다라는 걸 반영한 그쵸. 거고 특히나 이번에 일본의 이런 수출 목리, 수출 보복은 아예 반영도 안 된 수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2% 중반 어렵다. 2%도 간신히 할까 말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나 물가의 경우에는 경기가 꼬꾸라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률이 제로로 나왔다라는 건 아직 물론 정부의 얘기처럼 통계 지표상 이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2분기, 3분기 성적표를 봐서 정말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디플레이에 빠질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펴서 이거를 둔화를 경기 하강을 방어할 거냐를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예. 지금 정부가 내놓은 거는 뭐 세제 3종 세트 그리고 10종 플러스 알파에 민간 뭐 투자하는 것들 갑자기 현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법인세 높였고요. 소득세 높였고요. 뭐 종부세 높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갑자기 2, 3년 세제 만에 세제 혜택을 준다. 그것도 별로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세제 혜택을 내놨어요. 이걸 경기 하방을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금 뭐로 막을 거 뭐로도 못 막는 수준이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추경으로도 지금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뭐 이인철 소장님과 저희 방송에서도 지금 꾸준히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고요. 삼성전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기업의 대들보고 뭐 일본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실적은 일단 전년 동기 대비는 말씀드렸지만 반토막이 넘게 났어요. 그래도 컨센보다 조금 위거든요.
이 참 사실 애매합니다. 보는 관점이. 삼성전자 실적을 제외하게 되면 다른 실적이 워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눈높이를 많이 낮춰놨어요. 그쵸. 근데 큰 흐름에서 봐야 될 건 물론 1분기보다 전기보다 조금 개선됐어요. 4에서 6% 내외로 개선됐고 네. 많이 낮춰진 눈높이를 나타냈어요. 근데 주식을 보거나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네. 왜냐? 3분기에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더 멀어진 겁니다. 이러면 내년, 내후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급격한 이 V자형 반등이 아니라 나이키 커브형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지금 이번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분에 일본의 타격도 물론 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네. 지금 반도체는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수출 비중이 거의 20%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 6천억 달러 수출 달성의 1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처럼 수출이 7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고 반도체 가격 그동안 상반기에 반토막이 났는데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도 두 자릿수 넘게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바닥이 어디냐를 두고서 또 이제 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나마 요번에 영업이익 6.5조 나왔지만 예. 여기는 일회성 비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일회성 비용은 지금 애플이 자기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를 삼성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안 팔리니 자, 만들어 놓은 거 못 사겠습니다. 제가 대신에 약간 보전해 드릴게요. 이 비용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저런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실적의 기대치를 높였으니까 주가는 오르겠네가 아니라 3분기 이후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는 부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그 갑자기 튀어나온 이 악재도 이게 지금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실적에도 분명히 영향이 오지 않아요, 이거? 다음 만에 하나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예. 경제적인 보복에서 3, 4, 5번을 들라면 반도체 장비예요. 그렇죠. 반도체 장비 역시 우리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연관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100년 동안 꾸준히 전 세계적으로 소재 산업의 거의 왕국처럼 군림해 왔어요. 그쵸. 너무 쉽게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좋은 품질의 걸 우리는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건 안 팔겠다는 건 의리인데 물건을 사가는 갑한테 물건 안 팔아 너네 국가한테는 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다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주객이 전도됐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못 치는 상황이 된 건데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3분기 이후에도 실적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좀 낫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디램 익스체인지든 예. 재고도 어느 정도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예. 이제 이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이 빨라지면서 고 서버, 하이엔드의 수요가 좀 늘게 되면 네네. 그동안 재고가 조금 해소가 되면서 하반기 들어서는 반도체 수요가 좀 되살아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너무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일본이 목리를 부려서 반도체 재고가 이제 빨리 소진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로 가격이 오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건 미국이 피해를 봐야 돼요. 미국 애플하고 휴레패커드가 반도체 이거 뭐지?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겠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를 견제해줘야 돼요. 이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만 안 듣죠? 당연합니다. 만에 하나 이게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 반도체 가격 급등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에요.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하는 건 그거는 불황형 흑자입니다. 결국엔 시장 자체도 유지가 되면서 가격도 유지가 돼줘야 지금의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 사주는 사람은 뭐 더 비싼 돈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사는 사람이 없어지면 결국엔 파이가 작아지는 거니까 안 좋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이제 뭐 3분기까지 두고 보면서 힘들겠네요. 실적 시즌 이번에도 프리뷰 좀 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갑툭튀라고 요즘 말로 그러는데 일본이 갑툭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눈높이 많이 낮춘 상황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우리 그 지난 G20 회담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과연 미중이 화웨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지적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화웨이에 대해서 줄 서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게 안도했어요. 그쵸. 시장도 좋았고 미증시는 또 그 덕분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네, 랠리했죠. 그런데 물론 청구서는 내밀었습니다. 야, 한국 기업들 투자 많이 해줘서 고마워, 더 해.
라는 이제 청구서는 받았지만 그런데 일본의 이게 더 커졌어요. 그래서 사실 실무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북한과 관련된 리스크는 약간 해소가 될 수 있고 네. 미중 무역 전쟁도 실무 차원에서는 약간 시간을 벌어놨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입니다. 어제부터 청와대가 그리고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강하게 WTO 제소 이외에도 맞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사실 좋은 카드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돼요. 일본이 어떤 카드로서 이걸 맞대응할지를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맞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어도 한국이 호구가 아니다. 있으면 저렇게 밟으면 밟고 자기네 정치적인 목적으로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맞아요. 분리할 때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정말 만만한 국가로 특히 이제 아베 정부가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아베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올해 불매운동하고 일본차 안 사고 해외여행을 덜 가고 이 정도로 충격 받아서 아베가 두 손 들 사람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서 우리도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로 쓰는데 지금은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쓰기는 조금 섣부를 수도 있고요. 피해가 클 수도 있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하나둘씩 좀 만들어가면서 의존도를 줄이고 또 일본에 우리도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1부 함께 했고요.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제 종목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 볼 테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